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수도 그리고 시장 속 곳곳의 종목들도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무주공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영역에 계속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주 중반이죠. FOMC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이 FOMC에서 3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시장이 반영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백한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랠리, 그 이상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뉴스들 정리하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9월은 전형적으로 약하다라는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미국 증시가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의 중순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이날 나스닥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4% 플러스권 22,100포인트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9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장 초반에 발표된 점은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55.4 수준으로 발표됐는데 시장에서는 58.1이 예상이 됐었죠. 지금 전반적으로 고용 불안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여파였습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특히 5에서 10년 기대 인플레가 3.9%로 급증을 했는데 이걸 보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불거지다 보니까 이날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5bp 가까이 뛰면서 4%대를 기록했고요. 이 점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19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특정 종목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종목별 분위기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이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약세를 나타냈던 가운데서 빅테크 주들이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7% 급등을 하면서 7개월 내 최고가 수준을 회복해냈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1조 달러 보상안을 이사회가 제안을 했었죠. 주가를 대신에 8에서 9배 뛰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주가 부양에 총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전날이었죠. 네바다주 DMV로부터 로보택시 테스트 승인을 얻었다라는 소식, 로보택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0.4%의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오픈 AI와 영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젠스랑 CEO 그리고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동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한 발표가 전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영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인 Nscale과의 협력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보도 속 내용인데 관련한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번 주에 AI주들의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마이크론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요즘입니다. CT 측의 목표가 상향 소식 거기다가 지금 옵션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콜 옵션이 풋 옵션 대비 2배 많다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서버 기업 가운데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9%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날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열었고 2026년도 연간 매출을 105억 달러로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 성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2연 매출이라고 해서 돈을 미리 받았는데 아직까지 제품과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은 그 금액이 있고 그걸 고려하고서라도 20% 성장이다. 이건 생각보다 너무 부족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백신과 제약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부작용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25명의 사망과 이 코로나19 백신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에 따라서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의 주가가 7%대의 급락 흐름, 화이자의 주가 역시도 4% 가까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시로의 영향까지도 주시를 해보셔야겠고요. 그 밖에는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 오라클의 주가가 이틀째 차익 실현 압박을 받아갔습니다. 3일 전에 워낙 많이 급등한 탓에 계속해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 알파벳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 좀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챗 GPT 혹은 제미나이 둘 중에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제미나이는 뭐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않고 딱 팩트로만 좀 정확하고 깔끔하게 답변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앱스토어 순위가 처음으로 제미나이가 챗 GPT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챗 GPT가 등장하면서 구글이 위협받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었는데 이 경쟁은 정말 끝날 때까지 그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파벳의 주가 0.3%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해냈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을 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날 테슬라가 급등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밖에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은 혼조 양상을 나타냈다라는 점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밖에 원자력과 전력망 분위기 좋았습니다. AI 산업 기대감 속 수급 쏠림이 이쪽으로 나타났다는 부분. 그리고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이온큐가 이날 인베스터 데이를 가졌는데 향후 30년간 산업을 주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이 업계에 여러 대기업들이 참전을 하면서 경쟁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IBM 대비했을 때 훨씬 더 큰 연상 공간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기술적으로 5년 정도의 우위는 선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주가 18% 급등한 가운데 리게티와 디웨이브 등의 이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주 개발 관련주 회사는 로켓랩이 10% 뛰어 올랐는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의 블랙잭 위성 프로젝트에 참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로켓랩의 기술력이 상업적인 용도에서 더 나아가 국방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죠. 향후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유동성 장세 이어갈 것인가? 최근에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ETF 상승률 순위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블록이 8.7%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ETF죠. 이더리움 관련 ETF인 ETH 역시도 8% 가까이 급등, 그 밖에는 양자 컴퓨터 ETF가 4%대, 그리고 혁신 유망주들을 모아놓은 캐시우드의 ARKK 펀드 역시 4%대의 강세, 그 밖에도 IPO, 신규 상장주들 그리고 금융주들이 두드러지는 강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지난주 주간 퍼포먼스의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걸 취합해보자면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수혜주들이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와 유망주, 신규 상장주, 그리고 전형적인 트럼프의 수혜주들로 여겨지는 양자, 우주, 드론, AI, 그리고 금융주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럽 최대 ETF 발행사의 그 임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그분께서 한 말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 종목을 먼저 알아보고 투자하는 스피드가 기관을 능가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의 서학개미들은 정말 그 정보력이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상승률 ETF, 그 섹터와
그 관련된 종목들을 서학개미들은 8월에 한 발 앞서서 매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8에서 9월 정도 서학개미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의 순위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면 2위에 비트마인 이머전이 올라와 있죠. 톰 리가 이사회 의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스케일 파워와 서클 인터넷,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2배 ETF인 그래닛 쉐어스 2X까지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재개되는 주간을 앞두고 서학개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한 발 앞서 베팅을 했던 것인데, 과연 이번 주 금리 인하가 재개된 순간 서학개미들이 이러한 베팅이 계속해서 위닝 스트래티지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국내 증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지수가 미국도 국내도 잘 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증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5% 내외 상승을 기록했죠. 8월 CPI 발표에도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갔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코스피 9거래 연속해서 상승했죠. 외국인이 9월 들어서만 4조 6천억 원의 매수세를 국내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사고 개인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올라가는 강세장의 수급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배팅 근거로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강력하게 가져가고 배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지수 탄력의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정책 모멘텀 등이 되겠죠. 금리 인하도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인데요. 금리 인하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내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은 분위기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뿐 아니라 소부장까지 함께 가주면서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날은 테슬라의 호조 속에 2차 전지 종목들까지도 일부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지수도 종목도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던 최근의 분위기이죠. 사흘 연속해서 신고가고요. 일평균 사흘간의 거래 대금이 30조가 넘어갑니다. 전주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무려 47%나 늘어났던 지난주였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앞으로는 될 겁니다. FOMC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사라지고 있는 매물대, 얼추 뚫고 가야 되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된다라면 레벨업을 하게 될지,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이 더해질지를 주목해야 되고요. 반대로 차익 실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죠. 이미 FOMC에서 연내 3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이다. 그것을 시장이 반영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FOMC 이후에 시장의 반응이 무척이나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2010년도 2000피 돌파할 때 차화정이 주도했고 2020년도 3000피 돌파 주역은 바로 BBR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었었다. 2025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전으로 봤을 때는 조방원이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관세 전쟁을 선포했었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 역할로서 조선 방산 원전을 꽤 많이 들여다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감, 또 인력에 대한 노무 리스크 증가, 반도체 실적의 리비전, 다시 재경신될 것이라는 실적 추정치 상향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책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AI와 로봇 혹은 정책의 지주금융,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 BBRG가 금요일날 같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AI 반도체 로봇주들 강했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뒤처지지 않았죠. 인터넷 게임 쪽에서
최근 네이버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시세 또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요일은 조방원이 미약했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의 한국에 대한 압박이 있었죠. 빨리 서명해라. 그리고 조선에서는 한미협상 교착 우려감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 호주에서 핵 잠수함 조선소를 건설한다라는 이슈, 이런 것들이 또 국내 조선에 어떤 연결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K방산이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에 245조 무기 공동구매 참여 제출 제안서를 냈다라는 소식인데요. 관련해서 방산 쪽도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일단 지켜보시죠. 그리고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약간의 보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요일장은 조방원의 센티가 위축이 됐고 이쪽으로 자금이 강력하게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돌아봤을 때 이번 지수 레벨업의 주인공은 누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최근 들어서 상승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은 바로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빅바잉의 중심엔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었죠. 자, 9월 들어서 5대 그룹의 시가총액 변동률을 보시면 SK그룹주가 압도적입니다. SK그룹 2주 동안 시총이 무려 56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SK그룹의 시가총액은 34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외국인들이 사들였던 SK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네요. 9월달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10종목입니다. 상승률로 봐도 매수 금액으로 봐도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었던 지난주 금요일 SK 하이닉스 7% 이상의 폭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9월 들어 상승률만 22%, 정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전자도 부족하진 않습니다. 8% 상승으로 9월 들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요. 그 뒤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21% 상승이고요.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등도 외국인의 매수를 받아가면서 강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중에 빠진 것은 현대모비스 정도가 눈에 띄고 있네요. 일단 분명한 건 SK 하이닉스, AI 그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AI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다행히 9월 뿌듯합니다. 저희 브리핑에서 이 SK 하이닉스와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정말 빠르게 잘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UBS 측에서 SK 하이닉스 기회야라며 목표가를 39만 4천 원을 제시했던 걸 9월 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의 사이클상 4년마다 투자 주기가 돌아오는데 이번이 그 투자 주기를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고 실제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미국과 국내 청주 등의 캐펙스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의 투자 사이클도 같이 전달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소재, 부품 너나 할 것 없이 9월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탑2 종목의 군집성이 형성됐다라는 점에서 더 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네요. 일단 반도체 자랑스러운 9월의 시세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전통 반도체 낸드 쪽에서 하나머티리얼즈도 40%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지금 김진만 위원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유망주이기도 했었는데요. 좋은 시세를 내고 있고요. 또 동진세미캠, 소재단의 이 종목도 참 무거웠었는데 21% 상승
증세.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서 27% 9월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비전, PSK홀딩스, 테스 등의 종목들 빠지지 않고 가네요. 테스도 26% 시세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점, 거기에 실제로 DDR4, 5, HBM 이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캐펙스 투자가 늘고 있죠. 거기다가 한두 종목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르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빅사이클이 올 것인가? 업황 좋아지는 건 맞는데 정말 큰 빅사이클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들은 아직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오른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아가기를 택해야 될지 아니면 이익을 조금씩 실현해야 될지 잠시 후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시장이 잘 가던 쪽만 잘 가는 것이 아니고요. 못났던 쪽까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군집성을 띠고 있죠. 해외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초부터 정말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던 키옥시아도 가기 시작했고요. 샌디스크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도 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해외에서부터 못난이 종목들이 가주면서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종목들이 시세를 내기 시작했던 거죠. 국내에서 대표적인 못난이 중에 하나가 바로 낸드였었죠. D램은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쪽, HBM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대표되죠. 그리고 낸드 쪽은 비휘발성,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SD, USB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되죠.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급증했고 서버용 HBM, 고용량 SSD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성능이 진화하며 음성과 영상, 이미지 정말 다양화되고 있다 보니 저장에 대한 니즈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쪽 낸드 종목으로 봤을 땐 하나머티리얼즈, TCK 이런 쪽들 꼽아볼 수 있는데 앞서 보셨다시피 하나머티, 동진세미캠, 테스 등의 종목들 빠지지 않고 참 잘 갔던 9월입니다.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난 금요일에 들려왔던 소식들만 정리해봐도요. D램과 낸드, 메모리 수요 전망이 외국 이제 IB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맺는다라는 소식,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영국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것이다 라는 소식 등이 들려오면서 정말 AI 캐펙스가 끝없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시스템을 대량 출하하고 데이터 센터 리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젠슨 왕이 기업들이 5년간 AI에 수천조를 투자할 것이다 라며 AI 거품론, 버블론, 투자가 점점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일축시켜주기도 했죠. 여기다가 하이닉스가 7% 급등했던 이유, 이렇게 AI 캐펙스가 증가하는 가운데 HBM4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한 번 더 달고 가게 됩니다. 9일 연속해서 상승을 나타냈던 SK 하이닉스였죠. 결국 AI로 반도체가 군집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상으로도 차곡차곡 확인할 수 있었고요. AI의 선순환은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금요일 정규장 끝나고 나서부터 주말까지 들려왔던 AI 관련한 뉴스를 한 판에 담아봤습니다. 자, 맥킨지에 따르면요. 2030년 글로벌 데이터 용량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증가하고 그중에서 대다수가 AI라는 것이죠. AI 개화기의 중심엔 반도체가 있죠. 지금 D램, 낸드 공급 부족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이 곧 가격을 20-30%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긍정이겠죠.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익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말 사이에 추가된 뉴스인데요. 한국의 ICT 8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라는 소식입니다. AI와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자, 브룩필드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0년 동안 10배 증가한다고 하네요. 결국 AI라는 키워드 내에서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스토리를 한 번 더 강화해주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것은 미국에도 고스란히 내용들이 반영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와 S&P 500은 하락이었으나 나스닥은 그래도 올라섰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됐고요. 나스닥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AI 그리고 테슬라가 자리하고 있었죠. 다만 5년 장기 기대 인플레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관세 여파로 장기적인 물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다우와 S&P 500은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AI 상승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이날은 마이크론인데요. 인공지능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월가의 시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마이크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전력 수요 이슈 속에 에너지 전력, 원전 이런 쪽도 미국 내에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 마지막 거래일 4% 추가 상승을 더하면서 지난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3월 달 기록했던 $64 저점 대비 어느덧 2배 이상 올라있기도 합니다. 테슬라도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군들 대비 조금 모자랐던 사실 8, 9월의 흐름을 보냈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2거래일 기염을 토하면서 14% 2거래일간 올라줬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7% 급등이었는데요. 향후 80% 매출이 로봇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네바다에서 로봇택시 운행에 대한 승인 이슈 호재가 있었죠. 그리고 독일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계획 중이라는 얘기도 들려왔고요. 게리 블랙이라고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던 쪽인데 모델 Y, 모델 3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서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볼 종목으로는 마이크론과 테슬라, AI 밸류체인 일부 종목들이 떠오르고요. 앞서 7인 앵커도 전달 주셨습니다만 백신 관련주 등이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크게 시세를 내진 못했습니다만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유동성 공급 이슈, 개별 에로 모멘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동성이 그리 짙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문득 한동안 안 보고 있었던 이들 트레이드가 떠오르네요.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젠슨 트레이드가 될 텐데요.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ESS, 최근에 변압기 사업한다고 했죠. 전력 쪽도 같이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종목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하죠. 젠슨 왕은 HBM, 유리기판, 액침 냉각, 속캠 이런 쪽이 있을 텐데요. 앞서 테슬라 이슈는 다 짚었는데 엔비디아도 속캠 도입 계획을 변경해서 속캠 1 프로젝트를 백지화하고 속캠 2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속캠 부분에서 얼마 전이었죠.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선기를 잡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백지화된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게도 속캠의 기대를 더 얹어볼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술 측면으로 속캠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속캠에 들어가는 밸류체인 종목들, TLB, 심텍, 3A 로직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과거에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었죠. 이쪽 종목들은 DDR5, DDR7 이런 쪽의 이야기로 같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판 쪽도 언제나 함께 반도체 밸류체인 볼 때는 저희도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술로 봤을 때 앞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기술로 분류했을 때는 HBM 쪽, SSD, 저장 장치 쪽, 그리고 속캠, 유리기판, 액침 냉각, CXL 이 정도 되겠는데요. 지난주 사실 처음에는 CXL
베젤로 갔죠. 그리고 나서 HBM과 SSD가 같이 갔고 다시 또 소켓 뉴스가 추가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계속해서 순환하며 군집성을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어느 쪽으로 종목을 추려야 할지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고요. 자율주행 얘기도요. 네바다 로보택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또 자율주행, 테슬라 이쪽으로 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자율주행 밸류체인도 정리는 하겠는데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테슬라 측에서 그렇게 선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밖에는 소프트웨어나 카메라, 차량용 반도체, 라인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밸류체인 쫙쫙 넘어가고 있는데 모처럼 미국에서 양자 관련주들 시세가 좋았었죠. 복귀한 양자를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팅 얘기 작년 12월에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축약을 해보면요. 양자 컴퓨팅을 자극한 건 AI였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는 슈퍼컴보다 양자 컴퓨팅이 30조 배 정도 빠른 연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었죠. 암호 해독이나 최적화 문제, 그러니까 확률 등의 문제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 패권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 속에 미국, 중국 등에서 양자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 낮다라는 점이었죠. 결국에는 양자에 대한 얘기가 뜨거웠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금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자 관련해서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아이온큐가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앞으로 30년은 양자 산업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온 김에 금리 인하 이슈 등도 있었기 때문에 테마단의 종목들 양자에서 같이 간 거고요. 아이온큐, 리게트 컴퓨팅 이런 쪽이 상승세를 보여줬죠. 현실 여부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양자 관련한 종목들 국내에서 테마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살짝 하고 가면 KCS, 엑스게이트, 우리로 한국첨단소재, ICTK 등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죠. 시장 속 이슈들 살펴봤고요. 분위기 파악하러 가보시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장의 키워드는 매크로, 관세, 정책 등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매크로 측면에서는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대로서 우호적이었죠. 다만 이번 주에 있을 목요일 발표되는 FOMC 결과 거기에서 나오는 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bp씩 3번 9월, 10월, 12월 인하하는 것을 이미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이상의 어떤 톤이 나올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침체성 인하냐, 보험성 인하냐 이것도 경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계속해서 고민할 겁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금리 인하 기대를 시장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관세 측면에서는 한미협상 서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산업부 장관이 무역협상 진전 없이 귀국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조금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책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요건이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외국인의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 등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번 주인가요? 이제 국회 본회의 일정도 있어서 거기서 또 나오는 소식들도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동성 공급이 지속된다면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요 기대해보겠고요. 업종에서는 압도적으로 주말 사이는 데이터 센터나 AI 뉴스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 ICT 부분에서 역대 최대치를 다시 기록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었죠. 이제 곧 있으면 9월 21일에 9월 20일까지의 또 수출입 데이터 양이 나오게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9월이라고 하면 3분기 마지막이죠. 이 분기 마지막에는 또 수출 금액이 서서히 늘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달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전력 쇼티지에서는 변압기, LCD 현대일렉이 9월에 또 압도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로 봤을 때는 로봇과 자율주행이고요. 테마를 자극하는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관련주 앞서 보여드렸습니다. 일정이 많네요. 오늘 유럽 당뇨학회 시작이 됩니다.
한미약품이 여기서 어떤 것을 공개하는지 보셔야 되고요. 메세라의 발표도 있어서 메세라와 함께 D&D 파마텍 같이 체크해 보시죠. 한국은행 CBDC 사업 설명회 있고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여기서는 보안 키워드죠.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소환 조사 오늘 오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미국 주간거래 논의를 위해서 방한한다라는 소식도 오늘 일정에 들어가 있고요. 자, 수요일에는 알테오젠의 IR 있고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 밖에는 스마트 모듈러 건설 엑스포가 있는데요. 요즘 국토부 측에서도 정부 측에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공급을 꽤 강조하는 바가 있어서 일단은 혹시 몰라 모듈러 얘기를 넣어봤습니다. 유럽 피부과학회에서는 샤페론의 발표 기다리고 있고요. 메타 커넥트 행사 이런 일정들도 참고해 주시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요일입니다. FMC 회의. 그리고 여기에 주요 섹터별 뉴스들이 참 많이 만나는 날인데요. 현대차 CEO 인베스터데이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죠. 여기서 미국에서 하이브리드의 전략을 어떻게 짤지, 코리아 FT 이런 종목 같이 연결드린 바가 있습니다. 로봇 얘기도 많이 했고요. 금요일은 S2W라는 종목, AI 쪽 종목인데요. AI 솔루션 쪽인데 상장하고요. 애플의 아이폰 차기작이 국내 출시되고 삼성전자의 또 국내 출시 제품 일정도 있어서 IT 부품단이 좀 자극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기는 했습니다.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죠. 자, 그 밖에 9월 달력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한 날짜 다가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상세히 전달하겠습니다. 자,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K푸드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주에 농심의 주가가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농심과 삼양식품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전쟁 서막이 시작이 된 걸까요? 농심은 과연 제2의 삼양식품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의 주가 차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8월과 9월 일봉 차트인데요. 사실 8월 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농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캐대언에서 동심이라는 그 브랜드 명을 썼고 이게 농심을 연상시키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인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대언과 협업을 해서 라면을 출시했는데 이게 1분 40초 만에 1000세트가 모두 다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삼양식품처럼 농심의 주가도 더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주가가 삼양식품만큼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상승률만 보더라도 23%대로 견조한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하나의 주목 포인트가 됐죠. 다만 이제 8월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농심이 갖고 있었던 기대감을 뭔가 주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그나마 이제 9월 들어서 하나증권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한 리포트인데 54만 원으로 기존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대 요인들을 좀 짚어줬는데 하반기 미국 법인의 실적 회복이 전망이 된다. 이번에 미국에서 판가 인상을 했는데 이게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짚어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라면 툰바가 기대되는 유망주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8월부터 월마트 등 대형 유통사에 본격적으로 입점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입점이 됐다는 점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럽과 국내에서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그 2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던 만큼 단기적으로 수익성 부진이 있는 것은 아쉽지만 점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캐대현 효과가 가장 또 주가를 자극했던 촉매제였잖아요.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만큼 그렇다면 과연 이 캐대현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농심은 이렇게 K 콘텐츠를
K 콘텐츠의 효과를 입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영화 기생충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그때도 한번 농심의 주가가 튀어 올랐던 바가 있는데요. 2020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영업이익이 101% 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영화 기생충이 2020년 2월 오스카 수상을 받게 됐고 그때 이제 나왔던 짜파구리의 열풍 효과에 힘입어서 해외 법인의 실적이 25.9% 성장을 했고 따라서 2020년 초부터 1분기 실적 발표일이었던 5월 15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처럼 이번 캐대현 효과가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또 한 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만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2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했는데 그닥 그렇게 막 너무 나쁘다 이런 의견보다는 오히려 이때 안 좋았으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재고를 전망해 본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각을 좁혀서 증권가에서는 이 캐대현 효과가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증권가의 컨센서스 자체는 농심이 캐대현 협업 이후에 해외 판매 증가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제 9월 1일부터 10일에 수출 데이터 잠정치에 캐대현 물량이 반영됐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진해서가 아니라 캐대현 콜라보 제품 미국 판매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시설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잠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지 이 캐대현 팔아서 가져온 매출이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해당 제품 9월 중순부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고 해외 법인 실적 개선은 4분기 이후부터 가능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캐대현 효과가 어쨌든 이번 하반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이 짚히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양식품과 농심 그러면 전격 비교해 보면서 과연 삼양식품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가늠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밈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래서 해외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만 농심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늘 이벤트성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것을 개선을 해야 삼양식품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해외에서 70% 그리고 70% 후반대까지 매출 물량을 잘 확보를 하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레버리지 확대 초입 단계에 진입을 했던 만큼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죠. 긍정적인 회로를 돌린다면 그만큼 발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해외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조금 회의적으로 본다면 삼양식품이 워낙에 자리를 잘 잡았으니 농심이 뚫고 나갈 틈새 시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숫자가 정말 찍히는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농심이 삼양식품에 비해서 조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현지 생산 기지를 갖고 있다는 건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양 2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 물량을 내보내고 있는 반면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물량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강점이 돼서 뭔가 농심을 한 번 더 확 띄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농심이 제2의 삼양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후 캐대현 효과가 반영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도 후속 굿즈라든지 제품 개발이 지속이 돼야 한다. 이러한 점들이 짚히고 있고 반기별 그리고 분기별 수출 비중이 유의미한 성장세를 나타내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콘텐츠 의존도를 탈피해서 제품 자체로서 이 불닭볶음면처럼 하나의 밈으로 자리를 잡아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분기별로 그리고 반기별로 실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수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상승하는지, 그리고 제품 인지도가 점점 갈수록 탄탄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캐대헌 효과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 어쨌든 신고식을 정말 잘 치르기는 했는데요. 이름값을 더 높일 수 있을지, 브랜드값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비디아 탄생 가능할지, 농심의 성장 가능성 알아보면서 그에 대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400을 앞두고 있는 상황. 과연 3,500을 정말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지나친 욕심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수도 섹터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한 주 시작하는 전략,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꼼꼼히 짜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또 이렇게 신고가 흐름 속에 지수의 신고가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뭐 두루두루 가고 소외됐던 인터넷 게임까지도 가주는 분위기인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차분함을 가져가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여러 비관론도 있으나 그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잘 해석했죠? 네. 잘했습니다. 기특합니다. 비관론이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점, 낙관론이 조금 더 힘을 실렸었다라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현재 행정부가 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것을 기저해서 관세로서 세수를 확보해서 재정을 늘 건전성 플러스 추가적으로 또 재정을 쓸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재정 정책이죠. 한쪽은 통화 정책이요. 연준 의장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니 이것이 자연적 경제 현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투입됐다라는 것이 조금 이전에 없었던 행보이긴 하지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시장에서 시스템 붕괴 또는 주가 급락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저 베이스였다라는 점. 간단하게 우리 시장으로 와볼까요? 금요일날 외국인이 진짜 오랜만에 현물에서 1조 4천억 매수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반대로는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이 다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뭐야 누구는 사고 누구는 팔았는데 지금까지 개인의 힘이 중요했었는데 개인이 다 팔아버렸으면 이거 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함 차장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수가요. 최바닥을 찍을 때 바닥에서 개인이 매수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바닥인 것을 인지하고 바닥에서 바텀 피싱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매수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외국인이 매도를 쳐서 기관 메이저 수급이 어떤 심리적 하이피크를 찍을 때 개인들이 바닥에서 매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개인이 매수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거나 그 자리에 올 때 개인들이 여기서 다 팔아버립니다. 여기가 그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지수의 꼭지는 개인들의 묻지마 매수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어느 시점쯤에 와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거는 장기적인 사이클이고 좀 단기적인 상황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만 먼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달러 약세의 기반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수급이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자체적인 상법 개정과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수급의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유효하다라는 점. 뭐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하 이제 뭐 내일 모레 발표될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기정사실로 봐야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10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볼륨이 생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적어도 뭐 테마 순환매 정도의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단기적으로
경계해야 될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 조금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 자체적으로 테마 순환매 정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경계 안테나를 세우자. 이제는 그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로요. 구윤철 부총리의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것을 잘 반영해 주기를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기대치를 저희는 갖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일단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정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뭐 분리과세 최고세율 이런 다음의 스텝들이 또 중요해지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AI의 상승이 정말 뜨겁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 7% 폭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함 차장님의 시각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지 지금 막 CXL부터 속햄, HBM, 막 DDR5 기판까지 막 다 가고 있어서 와 고민돼요. 뭐 사야 되지 지금? 뭐 갖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올라가는 것이 엔비디아나 TSMC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오고 있었으니 어떤 2등 주자들의 어떤 반란의 시기가 왔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것으로 본다면 뭐 지금 전통 메모리라든가 또 하나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다음 주자들 뭐 그 안에서도 자기만의 매력을 확실히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고 있는데 일단은 금요일에 있었던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를 보고 따라 올랐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먼저 선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지난 뭐 수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이크론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또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은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내에서는 이격이 벌어진다면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냉정을 찾고 조금 그 다음 주자로서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질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공정 장비가 가장 쉽다라는 점. 어쨌든 낸드가 됐든 뭐가 됐든 투자 사이클이 온다라는 점에 시장의 초점을 맞춰보고 있고 그다음에 2등 주자들이 지금 반격을 내고 있다는 것 또한 어떤 장비 투자 사이클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 탑티어 기업들이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밸류 체인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가격 논리로서 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2등 주자들의 시장이 관심을 가져간다는 것은 투자 사이클에서도 긍정적인 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샌디스크도 주가가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도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었던 핵심 내용은 메모리 가격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인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시장의 전망이 유지가 되는 리포트들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장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햇빛 전망도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그런데 장비 투자 사이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죠. 테스 원익 IPS라고 했는데 테스 뚫고 불을 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또 다른 기회들이 나올 수 있는 뉴스들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테마가 반도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라든가 기판이라든가 액침 냉각도 있죠. 유리 기판도 있죠. CXL 온디바이스까지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 HPSP도 얘기해 주셨었고. 뭐 그렇죠. HPSP도 그렇고 이제 뭐 다시 거기 딱 드는 시점이고 두산 테스나도 뭐 그 뒤로 뭐 크게 올라간 것은 없지만 여전히 눈여겨볼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TCK가 있죠. TCK가 또 불을 뿜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TCK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좀 기다렸다가 나의 타이밍이 오면 종목들 뭐 많을 텐데 나의 타이밍이 오면 매수해 볼 수 있는 출발했었던 시그널들의 종목이 많으니 이격이 줄어들면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내에서는 이제는 좀 종목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내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 한 번 더 저희가 고민해 보겠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사실 바이오, 내가 무언가를 판다면 바이오를 사기 위해 파는 것이다. 바이오는 계속해서 편안한 선택지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도 반도체와 함께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AI 반도체 쪽에 이 시세에 살짝 가려져서 특징주 언급이 덜 되고 있어요. 뭐 좋은 일이겠죠. 소리 없이 조용히 강하게 간다라는 것은. 근데 지금 바이오를 어떻게 압축하십니까? 오늘 대본대로 안 가시네요. 바이오 제가 코멘트를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늘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섹터가 됐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룰루랄라 지금 뭐 바이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바이오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2주 동안은 매우 경계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시장의 뷰인데 그거는 잠시 후에 마지막 시간에 좀 간단하게 짧게 좀 요약해 드리겠고, 그런데 바이오는 그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종목 대응 시장, 테마 대응 시장이 올 때 그 안에서 또 이만큼 매력적인 섹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바이오를 소리 지르고 외쳤던 그런 뭐 효과는 시장에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인데 지금은 종목 하나하나 읊어드리는 의미는 오늘은 없을 것이고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 안에서의 매력도는 충분히 유지해 가겠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유럽 그 학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연말까지 학회들이 뭐 줄줄이 엄청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학회 때문에 어떤 종목이 좋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한국 바이오 기업의 위상이 달라졌다라는 점과 바이오 섹터 내에서 해볼 만한 종목들이 여전히 견조하게 지금 탑티어에 있는 종목들 알테오젠, 리가캠,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견조하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추격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여기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시장을 좀 경계하면서 보는 심리가 저한테는 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가져가되 조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도가 제 솔직한 본심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는 가져가되 조심해 볼 필요는 있다.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 얘기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에 저희 자율주행 로봇 얘기 살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의 매출의 80%는 로봇에서 날 거다라고 했고 네바다의 로봇택시 승인 이슈도 있었고요. 오늘도 뭐 국내 단독 뉴스긴 한데 삼성은 로봇, 현대차는 자율주행, 대기업이 AI 콕 집어 키운다 막 이런 보도 등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뉴스, 빅테크나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기존의 스토리인데요.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로봇과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못 가고 있고 로봇은 이제 에너지를 준비하고 있잖아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클이 이렇게 오죠. 반도체, 하드웨어 장비단,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바이스 이쪽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차 로봇택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사이클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볼 때 로봇은 지금 아직도 최근에 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올랐죠? 네.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테슬라가 올랐던 것에서는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인센티브를 최대 1조 달러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 정치하지 말고 기업 경영에만 좀 집중해. 그럼 내가 너 잘해줄게. 라고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내어졌다라는 거죠.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 시장이 기대감으로 반영된 것이 테슬라의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상승에서는 뭐 지금 에너지 쪽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당장은 지금 안전자율주행 FSD 유료 구독과 관련된 것도 저기 한 줄 나오는데요. 저까지 뭐 지금 당장 글로벌 국가들의 법제화에 대한 뭐 이슈도 있습니다만 네. 저쪽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이제 나중에 우버로 확장되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고 했었을 때,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의 어떤 수익성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이 필요할 수 없을 정도의 기대감과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로봇은 뭐 이 종목 가더니 종목별로만 좀 갔었어요. 그래서 뭐 클로버 가고 그 다음에 하이제너라면 뭐 이렇게 가고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K&R 시스템 여전히 AS에 드린다, AS 할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제너라는 말씀드렸죠. 소형권 종목군으로 확대될 때 휴림 로봇, 클로봇도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본다면 현대 오토에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고요. SOS 램 모바일 어플란스 프론티어까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과 자율주행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차장님께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어떤 주제로 마지막 이야기 장식해 주시겠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반도체, 그 다음에 디바이스, 그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 이제 이런 사이클일 때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쉴 만큼 쉬었다라는 말, 제가 간간히 쓰죠. 네, 그렇게 쉬어갔던 섹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용이 안 좋았던 것에서는 관세 영향이 가장 크지만 기조적으로 봤었을 때 고용이 안 좋은 이유가 별개로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로 안 갈 수가 없고 지금 코딩 자체도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분쟁의 이슈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금은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창의력까지도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의 영역을 넘볼 수 없는 것은 직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업은 인공지능이 못할 겁니다. 그럼요. 네. 제가 아무리 수만 번 해도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잘 얘가 말을 만들어줘도 제가 원하는 답을 아직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은 이건 제 느낌입니다만 직관의 영역은 못 온다, 제 영역은 못 온다라고 저는 아직은 믿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쉬어갔었거든요. 그 오랫동안 쉬어간 데 이어서 이제는 이쪽도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과 이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솔트룩스, 와이즈널, 위세하이텍, 마음 AI라는 종목이 있고요. 인공지능 기반 업무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것이 더 좋은 비주얼, 한글 컴퓨터, 관공서에다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가 있고요. 음성, 영상 인식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체라, 셀바스 AI, 센즈랩 등은 지금 다 쉴 만큼 쉬었고 고개를 한번 살짝 꺾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공통된 차트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AI 밸류체인의 순환이 다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순서 또한 강조해 주셨던 바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짚어주시네요. 직관의 영역은 AI로 대체되기 어렵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구글 제미나이 미국 어플에서 검색 1위였다고 하죠. 그것보다 뛰어난 함정남 차장님의 시각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투자뉴스 7 함정남 차장 이런 걸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